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허태입니다. 기적이란 노력하는 사람과 간절히 바라고 행복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자, 기적이란 이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과연 그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노력하고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면 부동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대부도에서는 다리 역할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도가 아닌 대브릿지 역할로 부동산에 큰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이나 목적, 선호하는 지역 등 많이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기적을 조금이나마 저희에게 확률적으로 높여줄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길잡이 이지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좀 일어나기 위해서 좋은 지역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을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서울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쾌적한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지하철은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경기 광주 역세권뿐만 아니라 성남, 판교권역의 상권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를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뒤편으로는 백마산, 앞쪽으로는 곤지암 천이 위치한 이 배산 임수형 지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다양한 교통 호재를 예정하는 지역으로 향후 상당 부분 지역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인 광주시 초월읍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요, 백마산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곤지암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강선 초월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강남과 판교, 여주의 접근성을 또한 우수한 덕분에 직장인들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심 상권은 경기 광주역에 형성되어 있고요. 대형마트와 영화관, 쇼핑몰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판교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도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 호재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경강선 연장과 GTX A 노선 성남역 개통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수도권 신흥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 광주 초월읍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시 초월읍을 보고 왔습니다. 그죠? 네. 참 부동산 용어를 읽어드릴 때는 영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인프라를 인프라라고 읽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GTX-A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주목해 볼까요? 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 개통, 또 그리고 성남 장원간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비해서 쾌적한 생활을 원하는 수요자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네. 이렇게 도심권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한적한 전원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전원주택 유형 물건을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규모는 1층 전용주차장 포함 총 3층이고요. 각 층에 각각 거실, 주방시설, 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은 약 310.7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119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 시세는 약 5억 8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예상 실투자금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약 1억 원 중반대로 3층 규모의 전원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 꿈의 어떤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주하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주변 환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 지역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지형 대부분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부에는 이 한강지류인 곤지암 천이 흐르는 자연환경으로 이제 발전이 조금 어렵고요. 네. 또 불편한 교통 환경 때문에 그간 좀 어려웠던 지역인데 몇 년 전에 성남 장어원 도로와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네네. 서울, 판교, 성남 등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대단지 아파트들도 들어서면서 이런 인프라도 잘 갖춘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경강선 초월역을 인근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판교까지 17분대, 강남까지 38분대, 또 여주까지도 31분이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성남 장어원 간 지방도로 그리고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 가능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성남이나 판교, 강남까지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이런 교통망을 통해서 서울이나 판교 등 이런 도심 직장인 수요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월역과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경기 광주역 인근으로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부터 이마트, 롯데시네마, CGV, 또 재래시장까지 갖춰진 이 중심 상권 그 밀집 지역인데요.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런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판교나 성남 쪽으로 이동이 상당히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판교 현대라든지 대형 마트, 카페 거리 같은 이 대형 상권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에도 최적의 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뒤편으로는 백마산이 감싸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한강지류, 곤지암 천이 흐르는 이 배산 임수형 지형으로 풍수지리적으로도 훌륭한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조용한 이 전원주택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강남, 판교, 분당. 그렇게 뭐 이렇게 멀지 않네요. 이렇게 방금 거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인프라도 우수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도 있었고요. 그럼 앞으로 이 광주시의 발전 가능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확장되면서부터 주목을 받고 개발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초월역이 포함된 이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판교, 여주, 원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있는 이 중부 지역의 동서 횡단 노선인데요. 네네. 현재 판교에서 여주, 또 원주에서 강릉 구간만 개통된 상태로 네. 이 사이 지점인 여주에서 원주를 잇는 그 연장선이 추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연장선이 개통되면 광주는 판교, 강남 같은 이런 수도권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강릉까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강선 연장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21년 착공될 월판선이 개통이 되면 경강선 판교역을 통해서 과천, 안양, 시흥을 거쳐서 인천 송도 신도시까지도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여기에 2023년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GTX A 노선 성남역도 임해역과 판교역 사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제 광역 교통망이 더 확장되겠고요. 또 서울 분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수서 광주, 수강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검사를 통과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통되게 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이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이 위례 신사선도 연장 계획에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은 추후에 교통 발달의 요충지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역세권 개발도 호재로 둘 수가 있겠는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문화, 쇼핑, 상업부지, 또 주거, 일자리까지 갖추는 복합 개발 형식입니다. 자족 도시로 변모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인구 유입 증가로 지역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다양한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들은 것 중에 가장 솔깃한 건 물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서역에서 12분 거리가 상당히 좀 되게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게 되면. 자, 그럼 바로 이 광주에 위치한 전원주택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전원주택 매매 금액은 5억 8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약 70에서 80%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실거주할 경우에는 실투자금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면 가능하겠고요. 또 전세로 임대할 경우 예상 보증금은 4억 8천에서 5억 원으로 이 보증금까지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약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가량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정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록 전원주택 매매가
5억 8천에서 6억 3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대충 활용 시 실거주할 경우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 초월읍, 이 전원주택을 또 볼 때 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누구나 전원주택 생활을 원하면서도 네. 이 도심 밖에 그 부족한 생활 인프라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그렇죠,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으로 접근성이 높아서 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의 쾌적성과 편리함까지 모두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 대출 규제에서 확실하게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투자금으로 매수 가능하겠고요. 또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열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월 관리비가 도시가스 요금보다 상당 부분 저렴합니다. 네. 또 2층 건물이지만 각 층이 복도 계단으로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거주해도 좋겠지만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임차 수요 또한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교통 호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철도나 도로망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역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전원주택을 볼 때 주의할 사항까지 꼼꼼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길 계속해서 핵심 포인트와 함께 어디 지역을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이.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지하철은 9호선 석촌 고분역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고요. 인근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석촌 호수 같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권 업무 밀집 지역으로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또 서울 동남권 대형 이 개발 사업들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송파구입니다. 삼정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삼정동은요. 직장인들의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석촌 고분역 역세권 지역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의 업무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송파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역도 가까워서 롯데월드나 롯데월드 타워와 같은 랜드마크 시설과 석촌 호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입지 환경과 더불어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강남권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까지 송파구 발전에 힘입어 동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삼정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송파구 삼정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지를 갖고 있는 통건물, 원룸과 투룸이 혼재되어 있는 통건물 주택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저층부는 1.5룸 주택, 상층부는 투룸 주택 형식입니다. 지하철 9호선 석촌 고분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겠고요. 규모는 지상 1층에서 5층으로 대지 면적 약 182제곱미터, 연면적은 약 489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약 33억에서 34억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7억 2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를 통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통건물이니까 통으로 당연히 추천해 주신 거죠. 네. 자, 이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진 5층 규모 주택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공실률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수요가 정말 많은 지역인지 입지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 교통 호재까지 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상당히 집중받는 지역으로 이런 물건 자체가 나오기 참 희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잠실권에 들어갑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 석촌 고분역 도보권 입지인데요. 9호선 이용해서 마곡부터 여의도, 강남, 송파, 강동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업무 지역 직장인 수요를 좀 더 폭넓게 흡수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근으로 위치한 테헤란로, 양재 R&D 특구 등 이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요.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 14개 계열사가 입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네. 강남권의 이 우량 기업들도 대거 입주 예정에 있고요. 네. 대략 10만여 명 이상의 직장인 인구 증가로 풍부한 임대 수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실 역세권도 10분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직장인 수요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송파구 일대는 앞으로 직장인 유입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임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직장인 수요의 배후 주거지로 아주 적합한 위치로 수요 증가로 인한 가치 상승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부터 개포, 송파까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런 수요 증가량까지 생각해 보면 충분한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선 조용한 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공원, 탄천도 위치하고 있어서 쾌적한 거주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도보권으로 잠실역까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영화관, 놀이동산까지도 이 잠실의 그 쇼핑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석천 고분역, 그렇습니다. 잠실역, 그 다음에 삼전역, 석천 고분역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삼성역, 뭐 송파 이 카테고리만 봐도 상당히 이게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송파구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따로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 개발 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이 대규모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로 인해서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도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송파구 하면은 9호선 연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현재 3단계가 연장 개통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집가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아직 9호선 연장 사업이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음으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로 이루어진 이 서울 동남권. 이 서울 동남권에 진행되는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계획인데요. 삼성동에서 잠실동 인근으로 코엑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대규모 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이스 복합시설, 스포츠 컴플렉스,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국제교류 업무지구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낙후돼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이 재개되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받아들일 수요도 많아지겠고요. 또 다음으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구간에 입체 복합 환승센터, 대규모 지하 도시를 짓는 사업인데요. 지하 1, 2층에는 도심 공항터미널이 이전해서 들어갈 겁니다. 또 3층에는 광역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KTX, GTX 등 이 5개 노선을 탈 수 있는 통합 역사, 거기다가 상업시설까지 갖춘 이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되는데요. 획기적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지역개발 호재가 몰려있는 곳으로 향후에 전체적인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역시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대지를 포함한 물건 위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단지 인근으로 직장인 임차 수요를 타깃으로 한 원룸, 투룸 구성의 임대 사업 가능한 통건물 위주로 접근한다면 임대 수익은 물론이고요. 향후 자산가치 상승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화면만 봐도 야, 저걸 어떻게 다 개발할지 정말 상당히 궁금한데, 거기에다 강남 땅을 완전히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건설과 건축을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정동 통건물 시세 어떻게 됩니까? 네, 삼전동 통건물 가격 시세 다시 정리해 보면요. 매매 금액은 33억에서 34억 원으로 형성돼 있고요. 주변 시세 반영한 총 전세 보증금은 약 25억 8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7억 2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가량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삼정동 통건물 시세 33억에서 34억 원이고요. 전세대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7억 2천에서 8억 2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파구 삼정동에서 통건물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2호선, 9호선 역세권에 동남권 대규모 개발 계획을 가진 지역으로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 타깃층이 1, 2인 가구, 직장인 수요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내부는 원룸, 투룸 정도로 구성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꾸준한 인구 증가, 또 그로 인한 임차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임대 사업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 2인 가구 특성에 맞춰서 역세권, 또 생활 인프라 등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투자로 끌고 갈 수가 있겠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이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그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건물을 사면 바로 이 건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건물주란 말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통건물도 사실 뭐 한 33억에서 34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으나 실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있어서 사실 투자하는 건 아니고 뭐 누군가는 확실히 본인의 마음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게 참 쉽진 않겠지만 참 그거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지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주실 우리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 비도 오고 현재 5시 53분 제일 막히는 시간대에 어렵게 모신 우리 김정현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렵게 오면은 또 보람이 있으시죠? 네,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 참이면서.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서초동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규제에도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래도 뜨거운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강남권이죠. 일단 서초동은 이미 강남 3구로서의 이제 주거 가치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고요. 또 집값이 또 매년 또 상승하는 또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집값이 상승하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초역세권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매물이고요. 투룸 오피스텔 매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임대차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의 이제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임대를 하시던 주거를 하시던 굉장히 그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공실 우려나 생활 편리성 모든 것이 또 갖춰져 있는 지역이죠. 강남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개발 호재가 나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3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서초구 서초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해 수도권과 지방 각지 등 전국으로 이동이 수월합니다.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도로는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서래풀 공원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서울 교대를 비롯해 법조단지와 업무, 상업지가 대부분이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도 위치해 있어서 전시회, 콘서트, 공연과 같은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타운 조성과 남부터미널 현대와 같은 대형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고 있어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강남 지역입니다만 상당히 미래가치가 상당히 뭐 이렇게 상승 기대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 어떤 물건입니까? 네, 오늘 투룸 신축 오피스텔은 주거용이고요.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이내에 입지를 해 있는 준공이 완료된 매물입니다. 2호선 서초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을 또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총 14층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단지형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평균 약 37.92 제곱미터 정도의 전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면적 약 13평 정도의 그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시세가 약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4억 1천만 원에 지금 매매 가격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3억 2천만 원에 완성이 돼 완료가 된 매물이기 때문에 바로 등기해 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14층 규모의 두 개 동으로 이루어졌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서초역, 교대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위치가 좋아 보이는 지역인데 입지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초동은 뭐 지역 자체로서도요, 뭐 교통 입지를 꼭 굳이 따지지 않아도 상당히 주거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요. 그렇죠. 더구나 지금 오늘 신축 투룸 오피스텔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을 8분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서초역 역시도 8분 정도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3호선은 이제 교대역과 또 고속터미널역 그리고 주변에 뭐 압구정역이나 어떤 서울의 중심권이죠. 이 중심권들을 모두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을 또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 양재역이나 강남 또 잠실 쪽으로의 또 이동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서초동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3대 업무 지역인 강남이나 또 여의도, 뭐 서울시청 주변을 모두 3호선으로 또 지나고 있기 때문에 환승 없이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입지입니다. 인근의 뭐 서초 법원 단지의 뭐 법조계 종사자 등이 또 임차 수요로 탄탄하게 또 배우 수요를 또 이루고 있고요. 어떠한 이런 많은 배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일단은 이 교통적인 면이 굉장히 큰 장점인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역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군, 그다음에 뭐 문화 시설, 그다음에 또 뭐 강남이지만 상당히 숲세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와 함께 또 주목해야 할 또 개발 호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 강남이지만은요, 이미 완성된 도시가 아니죠. 앞으로 계속 지금 개발 호재가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 네네. 일단 서초동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있었죠. 서리풀 터널 개통 사업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미 개통은 됐죠. 이루어졌는데 서초동의 이 집값이 이 서리풀 터널 개통을 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또 그 개발 여력들을 또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서초구는 이제 서초대로와 테헤란로 일대를
앞으로 이제 중심 상업지로 이제 추가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완성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러한 호재들을 미리미리 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서초 롯데타운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강남의 이제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곳이 삼성타운의 약 2배에 가까운 1.8배 규모로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복합 문화와 유통, 뭐 쇼핑 여러 것을 모두 다 복합몰이 들어온다고 이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그 강남에 사실은 그 인구는 굉장히 밀집해 있지만은 어떤 쇼핑 시설 같은 게 강남에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사업에서 또 많이 또 충족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서울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매물이 입지해 있는 가장 초인접해 있는 도보 3분 거리에 입지를 해 있는데요. 네네. 남부터미널이 상당히 노후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앞으로 이 개발을 통해서 현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하에 여러 뭐 터미널 기능 그리고 지상 40층까지 올려서 이곳을 어떤 문화와 주거의 이런 공간으로 또 새롭게 또 다시 또 탈바꿈시킨다는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완성 시까지를 이제 보신다면은 어떤 그 주거 환경이 지금도 서초동은 어떤 숲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양호한 입지를 또 가지고 있죠. 네. 이러한 면에서 볼 때도 어떠한 그 서초동의 지금 이러한 개발 사업들은 더 그 주거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금 강남의 역삼동이나 이 근처 주변에 지금 집값을 거의 지금 맞먹고 있는 게 지금 서초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보사령부 부지 역시도 이런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서초동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형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그 대규모 개발 또 이런 사업 또 완성되는 시점에는 일자리 역시도 또 폭발적으로 또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내 주거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남부터미널역은 이제 양재 쪽에 조금 가깝죠. 양재 쪽에 이쪽에 삼성이나 LG전자, 뭐 KT 등 여러 그 300여 개의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어떤 배후 수요를 또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남부터미널 또 이 주변인데요. 현재 이 양재 R&CD 특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완벽하게 조성이 될 경우에는 약 1만 5천여 명 이상이 이제 추가 그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고 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주변의 배후 수요를 더 탄탄하게 또 묶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또 매물지와 또 차량으로 5분 거리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이 있죠.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서초동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정보부 사령부지와 함께 핵심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초동 투룸 오피스텔의 평균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차가 완료된 그런 곳인데요. 네네. 일단 가격이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형성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장 같은 경우는 4억 1천만 원에 매매가 확정이 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더 전세도 또 함께 3억 2천만 원에 또 완료가 돼 있는 세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약 9천만 원 확정금으로 바로 등기가 가능해서 임대차를 또 바로 시작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임차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또 강남권이고요. 현재 이 아파트보다는 어쨌든 지금 오피스텔 부분이 그래도 규제가 좀 덜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투룸 오피스텔 부분에서는 강남권에서는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매매가 역시 지금 현재의 분양가보다 예전 저희가 작년에 책정해 놓은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는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투룸 오피스텔 매매 시세는요.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로 임대 계약 시 전세로 임대 계약이 완료되었네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서초동 투룸 오피스텔을 볼 때 또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실소유자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네. 임대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네.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또한 이 우리가 공실이 가장 또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실 우려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살펴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어떤 관리 면에서 황금성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매물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서울 가까운 곳에서도 사실 대규모의 어떤 이런 세대들이 들어온 단지를 많이 선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 수가 117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단지형 대형 세대라고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이 또 바로 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전성에 문제도 없겠고요. 또 투자금 회수도 역시 빠르기 때문에 차익 실현 후에 그 다음 바로 또 임대 물건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현장에서 반드시 임장 활동 하시고요. 현장에서 꼼꼼하게 다 체크해보셔야 될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황금성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서초동이기 때문에 공실률, 직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 거로 믿고 또 새 거기 때문에 또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안 된다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분석할 지역 핵심 포인트와 함께 어디입니까? 네, 동탄 이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동탄 테크노밸리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들어오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부동산 규제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현장이 오늘 같은 이런 지식산업센터 매물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틈새 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또한 또 오늘 이 매물을 또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이전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그 다음이죠 광교 테크노밸리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곳들이 이제 이 두 곳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또 성공대 일자리로 또 변화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사례를 만나보신다면은 오늘 이 동탄 테크노밸리를 이해하시는데 또 많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현장의 공통점이라면은 일단 서울이 아니죠. 서울이 아닌데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복합 형태를 갖춘 주거와 모든 일자리를 갖춘 이런 곳에서 일단은 두 곳 현장이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이 동탄 테크노밸리가 이제 세 번째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서울의 강남권 접근성, 수도권과의 접근성 이러한 것들이 교통 호재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또 그런 호재까지 또 풍부히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테크노밸리. 생각할수록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생각이 나는데 제2의 구글 지역처럼 이렇게 집가 상승이 될지 일단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동탄 이신도시 자족의 핵심 동탄 테크노밸리는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크기로 수도권 최대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동탄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관련 협력업체의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계성이 좋아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요. SRT 동탄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에서도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과 GTX A 노선 동탄역까지 신설될 예정이고요. 동탄 이신도시가 향후 수도권 남부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동탄 테크노밸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테크노밸리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가장 최대 규모로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탄역 SRT 이용을 차량 3분 거리로 이용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기흥 동탄 IC를 차량 1분 거리로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런 곳에 지어지는 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재 지하 4층에 지상 20층 규모로 현재 그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최대 규모로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이고요. 총 4개의 동으로 건축이 되죠. 여기에도 전용 41.09제곱미터, 실평수 약 13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13평 정도로 보시는 건 가장 임차 선호도가 높고 가장 부담 없이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평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가격이 또 역시 또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죠. 2억 원 안쪽에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의 대출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자금이 상당히 그 혜택이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투자금 월세 시에 약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월세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SRT 동탄역과 기흥 동탄 IC와 가까워서 이 철도와 차량 이용 시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 보이는데 입지와 또 미래 가치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본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현재 SRT가 운행 중인 동탄역을 차량으로 3분이 이동이 가능하겠는데요. 이 SRT가 어디로 가는지 수서역까지 18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18분이면 사실 서울보다 더 가까운 거리라고 또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기흥 동탄 IC까지 또 차량으로 또 1분대로 또 진입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동탄 지역의 핵심 이 교통 지역들을 모두 1분대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교통적인 장점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또 가장 또 가까이 또 인접을 해 있죠.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 가장 오늘 지식산업센터가 경부고속도로랑 가장 또 가까이 인접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용인 서울 고속도로나 또 경부고속도로 바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수도권을 잇는 뭐 국지도로 또 동탄 트램선 같은 이런 연계 교통 이용이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서울권과 수도권 업무지구의 접근성 또한 양호한 곳에 입지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탄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4개의 노선이 가능한 이 쿼드러플 지하철 역세권의 입지를 갖추게 된다는 점도 눈여겨 또 보셔야 되겠고요. 또 주변에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그 굵직한 대기업들이 모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미 주변에 뭐 수원, 용인, 오산 이쪽 부근으로 해서 약 300만 이상의 배우 수요를 확보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러한 지역적인 이제 배우 수요는 더 확장이 될 추세고요. 교통적인 그런 면도 계속 이제 확장이 될 추세인데요. 이런 개발 호재를 함께 좀 살펴보신다면은 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현재 그 2.3배에 이르고 또 강교 테크노밸리의 약 5.7배에 이르는 곳이 이 동탄 테크노밸리인데요. 일단 수치로 보더라도 뭐 수도권 최대 규모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4,500개의 뭐 신규 기업 들어올 테고요. 앞으로 약 30만 명 이상의 또 그 인구가 또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은 굉장히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특히 이제 뭐 기존 업체들의 또 수요가 또 얼만큼 있는지에 또 굉장히 또 결정이 또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곧 교통의 편리성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중에 하나죠.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지하 공간에 현재 이제 SRT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SRT와 이제 GTX A 노선이 이제 동시에 이제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그동안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하나의 축을 이용해서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요. 지하로는 모든 통행이 이제 차량 통행이 지하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양쪽으로 동탄 1신도시 그리고 2신도시가 서로 지금 분리돼 있는 것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제2외곽순환도로 또 연결 공사를 통해서도 이제 동탄 물류센터의 이동뿐 아니라 이 외부 기업들의 진출 로가 상당히 또 확보가 또 되겠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그 외부 기업의 접근성은 모두 교통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동탄 인덕원 복선 전철 노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수도권 중요 일자리들이 모두 다 집중해 있는 그런 노선을 모두 지나게 되는데요. 향후 이제 개통 후에는 이제 지역 간의 업무 뭐 접근성 또한 이런 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판교 테크노밸리나 광교 테크노밸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이곳이 또 이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또 오늘 본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대기업의 공장들 이런 게 많아서 2차 벤더, 3차 벤더 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요, 여러 가지 물건을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또 어떤 것을 또 선택을 하는가가 또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총 4개 동의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 규모로 또 지어진다는 건데요. 지상 1층과 2층에는 이제 뉴욕 실리콘밸리의 스티로모터를 완벽하게 재현한 그 벤치마킹을 확실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한 상업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이 안에는 뭐 이전에 그 일만 하는 그 지식산업센터하고는 많이 또 차별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죠. 네. 다양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또 갖추어져 있는데요. 약 뭐 400평에서 630평 규모의 대형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뭐 대형 영화관이나 그리고 뭐 12개 정식 규격 레인을 갖춘 이러한 뭐 볼링장이나 또 스크린 골프장 또 여기에 이제 대형 피트니스 센터까지 완벽히 갖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최대한 그 입주 기업들의 그 근무 환경을 최대로 배려한 이런 설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주차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법정 대비 기준해서 약 200% 이상의 그 주차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한 주차 공간 나중에 황금성 면에서도 충분히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실 구성 약 오피스 면적이 뭐 1,700호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상업시설 들어가 있고요. 기숙사도 418실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로서도 대형 규모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구입할 때도 대단지가 항상 가격이 좀 안정적인 면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면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안에 뭐 제조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 활용도 상당히 또 뛰어나게 우리가 또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네. 또한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 시스템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1군 브랜드가 또 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일단 여러 곳을 비교해 보아도 탄탄한 그런 매물이라는 점 현장에서 또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하죠. 다른 부분들과 이제 임차 경쟁이 있다는 점은 세금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분양가의 약 80% 이상으로 이제 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지원에 따라서 뭐 90%가 좀 대출이 또 가능하죠. 여기에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또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법인들을 또 많이 규제를 또 하고 있는 이제 뭐 법이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다른 매물과는 굉장히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그 좀 좋은 가격으로 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충분히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상당히 문화시설이 정말 탄탄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일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좀 일을 하면은 상당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2억 미만이고요. 정확한 가격은 이제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로 좋은 세대를 또 네네. 선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 가능하신데 지금 월세 같은 경우 대출 모든 정책 자금 다 활용했을 때 약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어떤 점을 또 보면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규모가 상당히 또 중요하겠고요. 입지나 호재는 이제 같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규모나 여러 가지 시공사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대출이나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다른 어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요. 2077-6363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하시고 움직이십시오. Ready, action!